여러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거, 이거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종종 감정이나 그냥 본능에 휘둘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 최대의 결정을 과연 순전히 본인에만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결혼에 대해 왜 좀 더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결혼은 단순히 뜨거운 로맨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현실이고요.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파트너십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공적인 결혼은 스쳐 지나가는 불같은 열정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동반자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첫 인상의 함정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강렬한 끌림, 그 본능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실수인데요. 우리가 연애할 때 끌리는 매력이랑 결혼 생활을 쭉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연애할 때 와 하고 끌리는 것들이죠. 젊음, 외모, 성적인 매력 같은 거요. 근데 오른쪽은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 책임감, 현실 감각. 이 둘은 정말 다른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이거예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 이게 사실 치명적인 결정을 못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낭비벽이나 게으름, 이기적인 모습 같은 결혼 생활에 정말 독이 되는 문제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이 관계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여덟 번째 실수인데 이게 첫인상이라 아주 관련이 깊어서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나쁜 여자한테 끌리는 본능입니다. 보통 안정적인 남성들이 스릴을 찾아서 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한테 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애할 땐 이게 엄청 짜릿하죠. 하지만 결혼 생활로 들어가면 이건 그냥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짜릿한 매력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결함 있는 파트너십의 징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의 오류를 저지르고 또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이상형이라는 환상을 좇는 겁니다. 머릿속에 완벽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놓고 현실의 파트너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결국엔 현실의 파트너에게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속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실수, 이거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파트너가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화면 왼쪽을 보세요. 이게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나 숨겨진 분노 아니면 경제력 같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파트너십은요, 오른쪽처럼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공동의 헌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건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실수는 놀기 좋은 파트너랑 살기 좋은 파트너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둘은 정말 달라요. 연애할 때는 같이 취미 즐기고 유머 코드 맞고 신나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결혼은요? 현실이에요. 경제관념, 책임감, 신뢰성,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공동사업 같은 거거든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한쪽은 순간을 즐기는 거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결정을 망치는 압박감입니다. 어떤 내적, 외적인 압박들이 우리를 잘못된 결혼으로 몰고 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섯 번째 실수는 이겁니다. 남편의 충성심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죠. 이게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도 심리적으로 원가족,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가족인 아내랑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내는 극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새로운 가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실수는 바로 절박함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나 좋다는 여자는 이 사람뿐일 거야. 이런 생각, 이거 사랑의 증표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건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그냥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박함이 만든 덫에 파지는 거죠. 9번째 실수. 절대로 압박감에 못 이겨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져. 이런 최후 통첩이나 가족,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임신을 암시하면서 결혼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죄책감이나 동정심,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결혼. 이건요, 분노의 씨앗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후회만 남고 파탄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겠네요. 현대적인 파트너십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낡은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번째 실수는 바로 이 낡은 남성성입니다. 여기 보이는 3가지 해로운 믿음 한번 보세요. 여자는 남자 말에 순종해야 한다. 남자는 어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 집안일이랑 애 키우는 건 여자 몫이다. 어떤가요?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결혼 생활과는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는 것들이죠.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파트너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는 애초에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혼이라는 건요, 결국 당신과 함께 인생이라는 현실을 헤쳐나갈 동반자를 찾는 아주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를 선택할 때 그냥 본능에만 맡길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와 명확한 시각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파트너는 한순간을 위한 최고의 연인인가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진정한 동반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